이재명 후보는 불효자식이다라는 게 허경영 후보 얘기인데요. 안녕하십니까, 허경영입니다. 최근 이런 허 후보의 투표 동료 전화를 받으신 분 적지 않으실 겁니다. 본인 지지율보다 좀 더 뚜렷하게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허경영 후보인데요.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. 특이한 게 네. 최근에 사실은 허경영 후보가 전화 엄청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는 안 나오잖아요. 제가 보기에 여론조사에 넣어야 됩니다. 국민들 유권자들 다수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네. 전화를 돌린 거기 때문에 예.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. 고발 사주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서로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거야. 그래 막판에 막 만신창이 될 때 내가 지지율이 급상승해. 그래가지고 내가 10%, 20%, 30%를 넘어서 그래가지고 대선에 붙는 그런 형국이야. 이분 얘기도 좀 주제로 짚어보게 됐네요. 왜냐하면 여러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구자홍 차장. 근데 최근에 이 투표 동료 전화 받으신 분 꽤 많다고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십니까, 허경영입니다. 근데 이게 전화 한 통당 40원가량의 돈이 쓰이기 때문에 500만 명에도 2억 원이다. 꽤 돈이 많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늘 접하게 되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이 이 허경영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이제 허 후보에 대해서 뭐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허황돼 보이는 공약인데 이것 중에 일부가 이 유력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만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 돈키호테식 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그것 중에 일부는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일 수도 있다. 이런 이마만큼의 어떤 인지도와 약간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를 지금 그러게요.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투표 동료 전화는 선거 운동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이게 아마 선관위가 유권 해석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뭐 투표 정략 전화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지 약간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. 이 점을 지금 허경영 후보가 잘 간파하고 자신의 인지도와 또 인지도를 높여서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 고도의 선거 전략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인지도 얘기, 뭐 예전에 대선 출정식 할 때 저 갑옷 입고 칼을 휘둘렀던 모습도 잠시 나오는데요. 인지도 얘기했으니까 지지율 얘기 좀 해볼까요? 이도하 변호사님. 이게 다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들의 우열을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허경영 후보도 일부 특정 여론조사에서 꽤 지지율이 잘 나온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.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네, 구 차장께서 이제 이 부분 인지도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사실 이 전화 돌리는데 저한테도 왔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받고 좀 놀랐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전화를 돌리면 일정 부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치인들은 이 비용이 어디서 나올까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. 근데 허경영 씨는 이번이 대선 출마가 처음도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 전에 출마했을 때 선거 보전을 받을 정도로 그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정도로 지지율이 나오지도 않잖아요. 그럼 도대체 이런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와서 감당이 되는지 따로 수익 활동을 뭐 활발히 할 근거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화를 지금 몇 달 동안 많이 돌리고 있으니까 예. 인지도가 조금 올라가서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책, 공약 갖고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한다던가 이러면서 대선 주자들이 활동을 하게 돼도 이런 인지도격의 그 지지율이 유지가 될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서도 지지도가 뭐 심상정, 안철수 이 두 분보다 더 나온다면 이게 정치의 희화화 이런 것도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예.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이재명, 윤석열 후보 향해서 두 분 싸우지 말고 내가 대통령 되면 두 분 모두 부통령 임명장을 드리겠다 이렇게 후원장담하고 있습니다. 뭐 그리고 오늘 손학규 전 대표가 네 번째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. 뭐 이 소식도 들어와 있죠. 또 한 명, 또 다른 사람들 만나보겠습니다. 양자 대결 분위기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심상정, 안철수 두 후보가 이르면 이번 주에 만날 예정입니다. 제3지대 연대설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한 방송사와 진행하기로 했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.
지금까지 한 번도 이번 선거에서 나간 적은 없는데 그럴 때 마침 그 섭외가 와서 그럼 하겠다고. 그리고 촬영을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토요일 하루 종일 비워야 된대요. 할 수 없이 그분들 일일이 다 연락해가지고 전부 약속을 양해를 구하고 취소를 했죠. 그걸 끝나고 나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전체를 없애겠다고 그 통보가 온 거예요. 그리고 물론 저희 촬영하기로 했던 것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. 방송사에서 전례 없는 이런 일을 갑자기 하게 된 연유는 사실은 설명이 공식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좀 뭔가 본인도 용기를 내서 예능에 출연해서 좀 소통을 좀 해보겠다 했는데 이 프로그램 폐지 소식이 있으면서 아예 촬영 예정까지 안 하게 됐다. 그래서 좀 뿔난 목소리를 좀 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뭐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알릴 기회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방송사에서 공식 일정으로 잡아놨는데 갑자기 임의적으로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화가 좀 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당연히 사과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제 심상정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3, 4위지만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연대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어떤 정당의 존재감을 알리고 또 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한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그들이 알릴 기회 그런 것들은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예. 안철수 대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. 이제 뭐 이번 주에 심상정 후보와 만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. 저희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.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. 오랜만에 전해진 이 인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